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 예상보다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 감지되고 있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거의 최대치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인플레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 FT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두 법의 공통점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죠. 반도체와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하면 보조금을 줘서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라는 겁니다. 그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게 FT의 분석입니다. 두 법을 통과시킨 게 대략 작년 8월인데요. 이 이후에 미국과 해외 제조기업들이 발표한 반도체 및 청정기술 부문의 투자가 이달 14일 기준으로 총 2,0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60조 원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2021년에 약 2배 수준이고요. 2019년과 비교하면 거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10억 달러 이상 투자 프로젝트만 봐도 2019년 4개에서 2020년 8월 이후엔 31개로 급증했습니다. 지난달엔 LG의 배터리, 하나와 중국 론지의 태양광 등 아시아 기업들의 투자 계획 발표가 잇따랐죠. 전체 투자에서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대부분이 한국, 일본, 대만이라고 합니다. 투자가 이어지니까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나겠죠. FT는 현재까지 발표된 투자 프로젝트만 봐도 미국에 총 8만 2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결국 미국 내 노동시장이 식지 않고 뜨겁게 유지되는데 일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법을 통해서 미국은 탈중국, 중국 견제 효과도 거두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거죠. 제니퍼 그레놈 미 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 건 지각판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지원법과 IRA에서 보조금 여건과 관련해 동맹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게 좀 리스크죠. 특히 반도체법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수율 같은 각종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초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면 계속 미국 내 투자가 이어지고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주도 중요한 실적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도 그렇고 은행주들의 실적들 주목을 받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연준 위원들 무려 1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발언을 내놓는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만 두고 보면 이번 주는 실적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어닝 시즌을 시작한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국 은행 실적 발표에서도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뉴욕 멜론 은행 정도를 제외하고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주만 올랐지 전체 시장을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대출을 축소할 우려가 컸던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어떨까요? 미국 시간으로 18일과 19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과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주목되는데요. 은행 중에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가 18일에, 모건 스탠리가 19일에 각각 실적을 발표하고요. 19일엔 테슬라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같은 날 ASML과 다음 날 TSMC가 실적을 발표해서 반도체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많이 낮아진 편이죠.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줄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의 1분기 실적은 일단 괜찮지만 앞으로가 문제죠.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니디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 은행이 대출을 줄이니까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정부 개입으로도 읽힐 수 있는데요. 이런 옐런 장관의 발언에 대해 패드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할 것 같습니다. 패드 인사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공개 발언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명이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가 높다, 내지는 할 일이 있다 같은 원론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선 여전히 패드가 5월에 금리를 25bp 올릴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여부도 관심이겠죠. 지난달 FOMC 회의록에서 올 하반기에 완만한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페드가 경기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죠. 페드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19일에 나옵니다. 여기서 침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페드는 올해 미국 경기 흐름을 상고 하저로 보고 있죠. 하반기엔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건데요. 반대로 한국은 올해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로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게 그 근거인데요. 과연 그럴지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가 되고요. 연율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에 2.9%였습니다. 이번에 4%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엔 미국의 실적과 중국의 성장률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